구속된 차정섭 하만 군수가 거액을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차 군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비가 고액인 영어 학원에서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였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건축연한을 넘긴 이른바 한계 아파트가 경남에서도 늘고 있어 도시 미관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8년 뒤면 경남의 전체 아파트 가운데 3분의 1이 노후화되지만 재건축도 어려워 대안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차정섭 하만 군수가 경찰 수사에서 4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 때보다 4억 원이 늘었는데요. 선거 자금을 갚기 위해 받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하만 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차정섭 하만 군수. 경찰 수사에서 4억 원이 추가돼 모두 4억 5천만 원으로 혐의 금액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측근인 비서실장도 3억 9,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 군수 측이 개발 특혜를 준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선거 비용을 갚기 위해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수 당선 이후에 그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사업성 특혜 제공하는 대가로 그 선거 자금을 대신 정산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지난 지방선거 때 하만 군수 법정 선거 비용은 1억 2,300만 원. 하만 군수 측이 받은 9억여 원 가운데 선거 비용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은 6억여 원으로 법정 선거 비용의 5배를 넘는 금액입니다. 단체장 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을 훨씬 넘는 돈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한편 차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차 군수가 불법 선거자금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하만군 인사비리 의혹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한 해 학원비가 1,000만 원인 영어학원에서 유치부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였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영어 학원은 보육시설이 아니다 보니 급식을 비롯한 여러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이 유통기한인 조미김. 한 영어 학원이 유통기한을 2달 넘긴 올해 2월 이 김을 학원 어린이들에게 먹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학원 교사였던 고발자는 유통기한을 이틀 넘긴 우유도 어린이들에게 먹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유통기한 이틀 지난 거를 자주 나와서 그 선생님이 전화를 했었어요. 저는 얘기를 했었고 그냥 먹여라. 지난해 여름쯤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이상 반복됐다고 합니다. 5살부터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영어로 수업하는 이 학원은 월회비 50여만 원을 포함해 1년 학원비가 1,000만 원이 듭니다. 솔직히 제가 일을 할 때는 이거를 말 못하죠. 저도 일을 하는데 많이 곤란해지고 좀 껄끄러워지니까. 해당 학원은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줬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중간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게 기다 아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난 3월에는 유명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이 부실급식으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학원은 급식 감시 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외벽과 천장이 수시로 부서지고 비만 오면 물바다로 변하는 아파트. 건축연한을 넘겨서 방치되고 있는 이른바 한계 아파트인데요. 경남에서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한계 아파트의 실상을 이대환 기자가 먼저 짚어봤습니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 완공된 마산만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옛 마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주택입니다.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빨갛게 부식된 철근이 드러나거나 외벽이 쩍쩍 갈라지고 베란다 창틀과 출입문이 뒤틀린 곳도 쉽게 눈에 띕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의 경우 천장 일부가 무너지면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나무 기둥을 세워놓은 집들도 허다합니다. 내가 앉을까 싶어서 우선 영어만 우리 아들이 여기 공간으로 갔어요. 뭔 사요? 이래갖고 진짜로 가짜로 죽었대 진짜.
아파트 구석구석마다 생활 쓰레기들이 한가득 쌓여 있고 유리창도 온통 깨져 폐가처럼 변했습니다. 빈집도 늘고 있습니다. 한 15가 이상 될 거예요. 비가 시작해도 혼선이 나갔죠. 준공된 지 40년이 된 창원의 또 다른 아파트. 이 아파트는 비가 오면 지하 변전소가 성인 허리만큼 물이 차 정전되기 일쑤입니다. 집안 치마로 아파트 미끼둥이 노출되고 옥상 바닥이 금이 가면서 지난 2008년 재난안전시설 D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10년째 재건축 논의만 이어졌을 뿐 보강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뭐 세월이 가면서 집안이 뭐 공사 자체도 그렇고 물은 내려앉는 일이라 물은 질파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이른바 한계 아파트는 창원에서만 800여 가구. 하지만 주민들은 경제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노후 아파트가 앞으로 10년 안에 급증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해 민간 주도의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도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송윤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기준 경남 전체 아파트 가운데 3.6%인 2만 2천여 가구가 건축 연한 3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수치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8년 뒤인 2025년에는 전체 아파트 3분의 1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로 변합니다. 이런 아파트 상당수가 구도심에 있거나 높은 용적률 등 낮은 사업성으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운 좋게 재건축 사업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정말 이게 무슨 폭탄 터지듯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때문에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전후의 노후 아파트는 영국과 일본처럼 세금 감면이나 기금 조성을 통해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너무 오래돼 개보수할 수 없거나 자금 여력이 없는 영세 가구의 경우 서울처럼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주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주택은 공공이 개입을 해서 재보수 후에 그걸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노후 아파트를 내버려두면 도시가 슬럼화되면서 안전과 치안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시골 간이역인 하동 북천역 근처에 꽃 양귀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17만 제곱미터의 들판이 붉은 양귀비 물결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 간이역 근처 17만 제곱미터의 넓은 들판이 형형색색 꽃 양귀비로 물들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에 흔들리는 꽃 양귀비의 붉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와보니까 정말 상상외로 너무 아름답고 공기도 좋고 참 좋네요. 잘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을은 봄에는 꽃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로 해마다 2차례 꽃축제를 엽니다. 벼 대신 꽃을 심는 농민들은 경관보전 직불제로 소득을 보전받습니다. 꽃을 가꾸는 즐거움은 덤으로 얻는 수확입니다. 꽃 피우는 시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꽃양귀비가 재배하기도 아주 힘든 작목입니다. 재배를 하면서도 이 양귀비에 아주 매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입니다. 올해부터는 옛 북천역에서 양보역까지 폐철도선 5.3km의 레일바이크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터널 나오고 나서 양귀비꽃도 볼 수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어서 처음에 좀 오르막길 힘들었는데 내리막길 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내려오니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동 북천 꽃 양귀비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31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삼성중공업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어제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현장 검증 자료를 분석해서 이르면 22일쯤 삼성중공업 조선소장 등 삼성 측 관계자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어제부터 삼성중공업에 대한 특별 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KBS 창원 등 경남 6개 방송사가 재난 자막 방송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민 행동 요령 등을 알리는 재난 자막 방송은 이번 달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주 4회 이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난 자막 방송은 안전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과 도민들의 재난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경남 지역 115개 투표소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주차장과 경사로 등 투표소 접근성 평균 이행률이 68.31%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고성의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다음 달 한 달 동안 가동을 중단하고 오는 2020년에는 폐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천포 화력발전소 1, 2호기 등 가동 30년이 넘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시는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가 오늘 경상대학교 학생회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대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는 오는 2020년까지 모두 30억 원을 들여 취업 컨설턴트 5명을 채용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